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게 가시근이 요걸 보셔야 돼요. 가시근, 극상근 찢어진 분들 많잖아요? 찢어진 분들 많고 불편하신 분 많은데 정말 가시근이 찢어졌을 때 얘네가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찢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 50% 잘랐을 때는 뭐 크게 요게 문제가 없대요. 삼각근의 외전력, 에비덕션 있죠. 에비덕션이나 아니면은 상완골두의 상방이동, 얘가 팔을 올렸을 때 회전근개가 압박력을 만들어서 얘가 하방 전달력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근이 이렇게 외전력을 만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따라가 올라가지 못하게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슬라이딩 같은 거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회전근개가 50% 잘렸어. 지금 여기서 이제 절반 자른 거예요. 절반 잘랐을 때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냐를 봤어요. 봤는데 변화가 없었대요. 50% 잘렸는데. 그러니까 크게 이제 50%면 상당히 좀 많이 잘린 거잖아요. 해당 근육의 어떤 펑션들이 문제가 많이 생길 테고. 근데 50%는 잘랐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잘렸을 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가 나간 거죠. 나갔을 때 이제 벌림 30도에서 삼각근의 외전력이 감소하죠. 왜냐면 밑에서 슬라이딩을 만들어주면서 얘네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슬라이딩이 안 만들어진 채로 올라가니까 몸의 탐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얘네의 외전력이 절반 정도 이상 감소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상완 골두가 4.4mm. 이 4.4mm면 별로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얘 견봉 하 공간 있죠. 여기. 요 공간. 견봉 하 공간. 여기가 보면은 6에서 14mm예요.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견봉 하공간이 작은데 통증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고 넓은데 통증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말씀드렸지만 메커니즘이랑 각자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굳이 이 공간을 선생님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제 평균적인 공간이 6에서 14mm이니까 이것도 보면은 커요. 6에서 14mm면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 범위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편차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했을 때도 사람마다 이렇게 편차가 큰데 이 공간이 좁다고 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봐야 돼요. 왜냐면 편차가 만약에 6에서 뭐 한 8 정도다 라고 해서 편차가 이렇게 좁은 거면은 요 상태가 이 좁은 이 공간들이 의미가 있을 텐데 편차가 6에서 14까지 편차가 커요. 그럼 이 견봉화 공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이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6에서 14mm인데 지금 여기서 4.4mm 정도 최대 상방이동하면은 여기서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지금 얼마나 남은 거예요? 4.4 빼면 1.8mm 남은 거고 여기서 이제 4.4 빼면은 12.8 남은 맞죠? 오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얘 같은 경우는 크게 줄어드는 거고 얘도 그래도 공간이 남아 있어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공간, 이 상방이동한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상근이 찢어진 분들 많아요. 찢어진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50% 찢어진 게 50% 미만이면 굳이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보존적 운동을 하는 게 최대한 낫지 않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연구를 봤었을 때 뭐 여기서 이제 이 연구가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면은 방법론적인 것도 봐야 되고 얘네가 이제 뭐 리뷰 논문이라고 하잖아요. 리뷰 논문. 피어 리뷰라고 합니다. 피어 리뷰. 이 피어가 뭐냐면 짝이라는 거죠. 페어랑 좀 다른 거예요. 짝. 그러니까 동료 심사예요. 동료 심사. 동료 애들이 이거 내가 논문을 냈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얘가 이 어떠지 쉽게 해서 까는 겁니다. 까는 거. 그래서 이 피어 리뷰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논문으로서 이제 어떤 퀄리티가 증명이 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좋은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카데바 논문 같은 경우는 일단 점수가 좋긴 좀 어려워요. 일단 실제 인간 대상이 아니고 얘는 제한이 있죠. 제한. 그러니까 N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카데바 논문이다라고 하면 퀄리티가 우리가 남들한테 이제 신빙성 뭐 이걸 주장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 논문을 근거로 주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 약간 조금 힘듭니다. 주장이. 근데 여기서 얘네 논문을 갖다 얘기를 하려면 이런 논문이 있어서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뭐다라고 주장하기 좀 힘들어요. 카데바 논문.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 논문 받았을 때 이 내용 받아들였을 때 무조건 보존적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것도 이제 이런 내용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듯이 뭐뭐 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뭐든 그렇든 간에. 자, 그래서 웬만하면 보존적 운동을 하는 것을 저도 권해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 회전근개 수술 같은 게 보면은 우선 관절경으로도 하잖아요. 관절경. 근데 관절경 수술만으로도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회복도 많이 떨어집니다. 관절경. 신경 손상. 우리가 복강 수술할 때도 이제 보통 이제 관절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관절경으로 수술해도 나중에 이제 예후가 좋진 않아요. 신경적으로 문제 많이 생깁니다. 뭐 ACL 수술할 때도 관절경 많이 쓰는데 많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칼 대는 거나 이제 관절경 수술하는 것들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커버를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내용을 봤었을 때 이 회전근개도 이제 보존적 운동을 체크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다. 그러면 저희 운동을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뭐 움직임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상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생각해 볼게. 그럼 바시근이 찢어졌어. 뭐 50% 미만이라도 찢어졌어. 어쨌든 간에 찢어졌을 때는 어떤 근육들이 보상작용을 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가시위근, 극상근을 보게 되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가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외전도 만들겠죠. 이런 기능 만들 거예요. 그럼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럼 접착이라는 면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어떤? C? GH 조인트. GH 조인트. 이거 글씨를 어떻게 빼지? GH 조인트 불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불안했을 때 어떤 근육들이, 어떤 조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조직도 괜찮을 것 같고 근육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조직? 그럼 이제 그 카근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아까 뭐 이제 말씀하셨듯이 나은쌤이,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델토이드 있을 테고, 델토이드는 외전이라는 면에서 이제 삼각근 볼게요. 또 뭐 있을까요? 근육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접착이 안 돼, 잘 안 붙어. 잘 안 붙었을 때 이제 뭐 일단 관절낭도 비유해 줄 수 있겠죠. 외전이 잘 안 돼. 그래서 삼각근 써. 뭐 승모근도 있지 않을까요? 인대 한번 볼까요? 인대도 뭐가 있을까요? 글레논 휴머인들, 뭐 이것도 똑같이 GH 리가먼트. 또 뭐 있을까요? 인대 안 되면 일단 저분들 여기 선질 봤었을 때 코라코이드도 있고, 여기다가 일단 뭘 추가하시면 좋냐면 이거 뭐냐, SC 조인트 꼭 보셔야 돼요. SC 조인트 여기. 요거 접착 불안하면 여기서 자꾸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 또 파상되면 우리가 쇄골하근 있죠. 쇄골하근도 괜찮고,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어디? 대흉근 쇄골지 보셔야 돼요. 대흉근 쇄골지. 이거 다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친 분들 보세요. 회전근개 뭐 극상근개 다친 분들 많지 않아요? 이거 일반인 분들도 많이 다쳐요. 주부분들 뭐 설거지하다 다치는 분들 많고, 기본적으로 만세할 동작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쇄골하근도 보시고, 대흉근 쇄골지 만져보시면 여기 톤 엄청 강합니다.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 거기 풀라는 게 아니라, 아시죠? 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풀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보상작용 때문에 얘네들이 컨트랙션 하는 거니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좋고, 우리가 이거 한번 테스트 좀 해볼 건데, 짝꿍 있죠, 짝꿍. 짝꿍을 좀 가서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준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팔만 접어주면 저희가 이제 외전을 볼 거예요, 외전. 근데 한 손으로는 상완 골도 있잖아요. 여기 H 조인트 바로 밑에 상완 골도 만져지잖아요. 그렇죠? 거기 터치하고 그냥 한번 쭉 올려보시면 돼요. 올려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다 힘을 주잖아요. 쌤 한번 제 힘 밀어보면서 올려볼게요. 시작. 힘 빼고. 지금 준섭 쌤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줬을 때 얘가 쭉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요거 문제니까 이게 찢어진 게 아니라, 극상근에 문제 있는 분들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요. 힘을 줬을 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하 골드가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전단 만들면서 이렇게 에이비덕션 만들거든요. 근데 평상시는 괜찮아. 근데 로딩 걸었을 때. 그래서 일단 한번 그냥 옆에 짝꿍에다가 H 조인트 바로 밑에다 손 더 터치하고 그냥 팔 한번 올려보게 시켜요. 한번 쭉 올려볼게요. 이때 모션 보시고요. 힘 뺐다가 저항을 너무 세게 주지 마시고 그냥 버텨볼게요. 시작. 쭉 올려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 요 정도까지. RMT보다 조금 더 세게 하시면 돼요. RMT는 이 상태에서 버텨보세요 하고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버텨보는 게 아니라 한번 쭉 제 손 밀어보실게요. 한번 쭉 올려보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게 쭉 튀어나오면은 지금 문제 있는 겁니다. 한번 짝꿍끼리 해볼게요. 지금 이거 내릴 때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지랑 새끼를 걸고 꽉 쳤을 때 소리가 좀 더 탄발이 더 크게 나요. 근데 이거는 레퍼런스 딱히 없어요. 제 임상적인 경험이라 이 검지랑 중지 걸고 이번에 꽉 내렸어요. 이 소리가 조금 많이 되거든요. 검지랑 중지 요거 있죠. 요거는 내외전할 때 조금 우리가 강조를 하면 좋아요. 약지랑 새끼 여기 약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외전 꼭 강화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는 딱히 그 레퍼런스는 없고, 제가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보통 이제 패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악력이 부족한 분들이 보통 외전에 문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악력 약한 분들 있죠. 세 손가락. 여기 약한 분들이 내외전에 보통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거는 레퍼런스는 없으니까 쓰실 분들은 그렇게 쓰시고, 아까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그 사례를 할 때
이건 근데 보디빌딩 관점에서 이제 저는 보디빌딩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운동하다 보면 또 근비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